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시사인 차영석 기자이고요. 코로나19 취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김연희 기자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사가 없는데 김영하 기자 기사가 너무 좋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추임새 담당이고요. 그리고 김영화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하입니다. 제가 이번 655회 기사에 이런 말이 있던데, 코로나에 안 걸려도 코로나에 걸린 것과 똑같은 상황 같아요. 이번 주에 김영하 기자가 취재해 쓴 기사에 나온 말입니다. 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이 한 말인데, 그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읽고서 참 딱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 발달 장애나 아니면 중증 장애 가진 분들의 가족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더 혹독한 코로나19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에 보니까. 발달장애 가족분들을 취재를 했고, 그리고 또 중증 지체장애나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그 센터의 관계자나 당사자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코로나19가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같은 재난이라도 이 경험이 정말 개개인별이 느끼는 그런 위협감이라든지 위기감은 다 다르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말, 코로나에 안 걸려도 코로나에 걸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요. 이 말은 취재할 때 그 발달 장애 아를 가진 어머니가 한 말이죠.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 1월 말부터 한국에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께서는 엄청 이제 긴장을 하고 계셨대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걸리게 되면은 의료시설에 가거나 자기가 가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본인이 감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1월, 2월부터 사실 이제 추운 날씨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몸살 기운이 있으면은 본인 말씀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감기약을 거의 들이마시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3월 16일인데요. 발달장애 아들 장민수 씨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감염이죠? 여기서는? 네네, 감염입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되더라도 장애인 이용 시설이라든지 24시간 돌봄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성 판정을 받을까 엄청 노심초사를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장애인 아동을 또는 아들 자녀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모두가 그냥 자가격리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발달장애 자녀와 엄마는 거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2주 동안 24시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들을 이렇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거를 내가 아플까봐, 내 건강이 상할까봐, 죽을까봐 이래서 걱정하는 거지만, 어머니는 내가 아프면은 누가 우리 아들을 돌보지? 그쵸. 이런 걱정인 거잖아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 많이 자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대부분 밀접 접촉을 하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은 전체로 다 이제 그 활동지원사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민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명인데, 민수 씨 같은 경우는 3월 16일 날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면 가령 그동안 이제 민수 씨네 집에 와서 이렇게 활동지원사 일하셨던 분들도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동 지원사 분들이 했던 일을 지금 이제 오로지 그 가족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활동 지원사 없이 24시간 내내 그 발달장애 아동을 돌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활동 지원사도 사실 하루에 길어봤자 6시간부터 8시간 정도만 지원을 6시간에서 하거든요. 8시간? 네. 그런데 이제 오롯이 그런 돌봄의 공백을 온 가족들이 이제 정말 온 몸을 던져서 이제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발달장애 아동 당사자도 격리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집 밖을 그렇겠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돌발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더 심해져서 어머니가 되게 많은 고충이 있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검체 채취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발달장애 또는 좀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민수 씨 같은 경우는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자폐아동이 보이는 분노 발작 증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되게 일상에서 정말 작은 어떤 예시일 뿐이고 하루 종일 뭐 돌보고 이제 그 짜증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장벽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려도 코로나에 걸린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그 특수학교도 지금 이 개학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인 복지 시설들, 복지관들 이런 것도 네. 다 지금 4월 6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략 때문에 이제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오은희 씨라고 이분은 이제 장민수 씨처럼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니셨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감염병이 참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다. 요즘에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아까 사례처럼 직접적인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지는 네, 않으셨어요. 네. 아들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대부분이 한 달 또는 길게는 이제 2달 가까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사실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는 걸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네, 경우가 네. 많고 또 길에서 갑자기 이제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돌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청도 대남병원 같은 시설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런 데도 이제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그냥 본인이 희생을 해서 24시간 그냥 집안에서 돌보고 있자. 이런 이야기가 오은희 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급 돌봄 이런 건 없어요? 네네, 긴급 네, 네. 돌봄이라고 해서 특수학교 내에 이제 긴급 돌봄 교실이 열리고 있는데 특수학교 안에? 네네. 있는데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또 걸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집에 계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돌봄 제도 긴급 돌봄 서비스가 이용률이 25% 정도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격리 기간이 그야말로 이분들한테는 기약이 없는 거네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시민단체 그런 쪽에서 활동지원사라든지 생활보조인을 긴급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활동 지원사를 모집을 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당장 자가격리 대상에 들어간 활동지원사들이 너무 많고 돌봄 공백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고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가격리 기간이 2주 또는 11일에서 2주 정도인데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사례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 중증 지체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박기철 씨인데 이분도 가명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이미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가 됐어요. 11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도 사실 활동 지원사를 이제 구하지 못해서 사실 뭐 이전에 자가격리 기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출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활동 지원사 이분들도 지금 이제 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가족들이 이렇게 계속 24시간 돌봄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삶을 살려고 연습 기간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그 기간에서도 어떤 그 되게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네, 좌절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이렇게 자립을 준비하는 거주 시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체험홈이라고 하거든요. 체험홈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장애인분들이 여러 명 같이 지내면서 또 이제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고 이러는 공간인데 거기에 계신 장애인분들, 활동지원사분들 그리고 비장애인 활동가분들이 이제 다 그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시설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마비가 되면서 셧다운이 됐는데 가장 큰 거는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 왜냐면 활동지원사들도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비장애인 활동가가 그러면 내가 같이 들어가서 동행 격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직접 들어가서 그 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고 뭐 목욕 지원이라든지 식사 만드는 것부터 해서 2주 동안 같이 이제 격리가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돌볼 수 있는 분들은 네. 가족들이랑 그냥 아예 같이 격리되는 맞아요. 길을 응, 가버리는데 성인인 장애인들은 또 다른 돌봄 공백에 맞아요. 이제 예, 처해지게 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내지는 중증장애인들의 코로나19 관련된 대처나 이런 뭐 어떤 조치 같은 거를 좀 지금 내놓은 게 좀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2월 말쯤에 네. 아까 말씀드린 활동지원사 제도를 네, 지금 보통은 8시간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연장시키겠다라는 네.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뭔가 그렇죠. 그런 네. 핵심적인 네. 조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또는 그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갑갑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막상 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럼 거기서 과연 우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또는 뭐 돌봄을 지원을 24시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네. 게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정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정말 딱 맞네요. 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최대한 정말 격리를 하고 조심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정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 자체가 이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건 이제 방역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별진료소에 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들어보면은 진짜 얼마나 어렵겠구나 이게 알겠는데 사실은 미처 생각하기 맞아요. 쉽지 않은 네,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주간 코로나 매주 연재하는데 첫 회에서도 언론이 좀 이런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많이 다뤄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그 김영하 기자가 계속 이 시리즈로 좀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각지대나 약한 고리.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지난주 호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그런 불평등한 맞아요. 네. 상황들을 김동희 기자가 취재를 하기도 했고 이번 주엔 제가 장애인분들을 취재를 했는데 이게 또 되게 여러 가지 취약계층 상황마다 되게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문제여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자각지대가 있는지 찾아볼 계획. 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더 힘들게 보내고 있는 장애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진짜 발달장애 혹은 중증장애 겪는 분들과 그 가족들은 이 시기를 더 힘들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어려운 곳에 좀 더 세심하고 빠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김영하 기자, 김연희 기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